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우선은 동일한 세 개의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큰 틀의 문제 푸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첫 문장, 첫 번째 제일 위에 첫 문장을 독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맨 아래 문장을 독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래로 내려가면 독해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EXID. 위, 아래, 위, 아래. 이해되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이거거든요. 촬영했던 영상 일부가 삭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화면을 바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를 표현하는 형태는 보통 이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두괄식, 두 번째는 중괄식, 세 번째 미괄식, 네 번째 양괄식이죠. 두괄식은 글의 첫 부분, 윗부분에 주제를 표현한 형식이죠. 중괄식 같은 경우는 글 중간에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미괄식은 글 마지막에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이고, 양괄식은 주괄식과 미괄식의 결합이죠. 글의 첫 부분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괄식 기준부터 시작했을 때 위를 먼저 읽으면 만약 주제가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맨 아래로 내려와 독해한다면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죠? 미괄식으로 주제를 표현한 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답을 못 찾아서 위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 독해를 한다면 우린 누굴 잡을 수 있죠? 중괄식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양괄식도 잡겠죠. 첫 문장 읽고 아래 문장 읽는다면 이 양괄식도 당연히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큰 틀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큰 틀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첫 문장 읽고 맨 아래 문장 내려가서 맨 아래 독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래로 내려가면 독해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첫 문장을 딱 읽으면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선 첫 문장이 마침표로 끝날 때, 그리고 첫 문장이 의문문일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첫 문장이 마침표일 때는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두 번째 문장이 but, however, yet과 같은 역적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but, however, yet으로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된다 라고 하시면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그 두 번째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경우 첫 문장이 의문문일 경우는 보통 두 번째 문장이 그 첫 문장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을 읽으세요. 그 답변이 힌트입니다. 그 답변이 정답이에요. 첫 문장을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온다 하시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는데 맨 아래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때도 두 가지의 상황이 일어나요.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이 추상적일 경우가 있어요. 추상적이라고 하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추상적? 추상적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해 마지막 문장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요? 이러면 추상적인 거예요. 알겠죠? 형식적으로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this, that 혹은 it, they, he와 같이 지시 형용사거나 아니면 대명사일 경우,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형식적으로 추상적인 문장이에요. 이해되죠? 완벽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럴 경우는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거꾸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맨 아래 문장 읽었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추상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을 못 찾겠다 라고 하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큰 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래로 독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래로 내려가며 독해를 해야 한다면 그거는 문제 출제하신 그 출제자가 작정하고 낸 문제예요. 시간 끌게 하려고. 이 세 가지 유형, 요지 주장, 그리고 주제 문제, 그리고 제목 문제 이 세 가지 유형은 1분 30초 안에 푸셔야 돼요. 1분 안에도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1분 내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1분 30초 안에 푸셔야 돼요. 근데 만약 위에 그리고 아래 다 봤는데도 답이 안 나왔다? 그래서 다시 첫 문장으로 올라와서 독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출제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작정하고 낸 문제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독해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됐어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으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보면 쉽게 풀리네? 라고 하실 거예요. 다음 편에서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